지금부터 기아차 지부 29대 임원 선거 광주지회장 후보들과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29대 임원 선거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광주주의 간사 김상현입니다. 토론회는 후보별 기조 발언 및 공약 설명, 선관위 공식 질의, 상호 지명 토론 순으로 진행하며 순서는 기호 순으로 진행을 하고 정책 토론회 시간은 실시간으로 생방송 진행됩니다. 후보별 기조 발언 및 공약 설명입니다. 발언 시간을 넘길 시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며 끝나기 10초 전 패말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호 1번 양성주 후보님부터 3분 이내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최대 복지, 최대 임금, 이제부터 진짜 노동조합. 기호 1번 광주지회장 후보 양성주 인사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6년을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통상임금 합의로 수천만 원의 조합원 임금은 날아가고 현대차와 차별로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티셔츠 비리로 도덕성은 무너지고 차량 3종 세트라는 최악의 단협 반납에 조합원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조직이 그랬던 사람이 또다시 선거에 나와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조직명을 바꾼다고 달라집니까? 반성도 사과도 없는 조직이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왜 또 나왔냐? 조합원의 절규가 안 들리십니까? 기억도 하기 싫은 6년, 절대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28대 집행에서 검증된 능력으로 뺏기지 않고 쟁취할 후보, 바로 저 양성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광주지에는 미래 고용의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28대 집행에서 합의한 상공장 대규모 재편, 2공장 전기차 추진, 한항공장 미래계획 확정, 29대 지회장은 광주공장 총고용 확보 사업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저 양성주 22대, 23대 정책고용부장, 24대 고용실장까지 고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상공장 조기 재편, 2공장 전기차 확정, 한항공장 미래계획까지 지회장이 직접 관장해서 조합원의 고용을 완성하겠습니다. 특히 상공장 재편에 습도, 공기 정화까지 가능한 최신식 공기 조화기 시스템을 사전에 도입하고 1, 2공장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본공장 삼보센터 신축과 재활센터 확대를 통해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뺏기지 않을 지회장, 최대 복지, 최대 임금을 쟁취할 지회장, 바로 양성주가 조합원 동지들의 정치의 인연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박동철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압도하라 기아노조. 변화는 지금부터. 조합원의 염을 담아 강한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광주지회장 후보 기호 2번 박동철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뿌리 깊은 65년 민주노조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아 노동조합은 지난 2년간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기호 2번 강성호, 유홍남, 박동철, 더 이상 후퇴를 용납하지 않으며 기아 정통 단일대우로서 강력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승리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된 단결의 힘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조합만이 사측을 압도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 임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조합원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온 기호 2번 강성호, 유홍남, 박동철, 광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실천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빨간불 켜짐 미래고용, 공장별 병행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차종차별 철폐, 승용, SUV 수소차 등 다양한 미래차종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전환배치 시 조립근속자 비율을 60%로 확대하겠습니다. 조립근속자 비율 역대 최대로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간접 부분 예제화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직접 챙기고 조립조합원을 전환 배치하겠습니다. 넷째, 민주연장 집행 시 도입한 통합수당 확대하고 이중임금 체계를 완전 철폐하겠습니다. 통합수당 인상과 퇴직금 인상, 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실적에 걸맞는 임금체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이상 베테랑 없는 연장 임금 피크제 폐지, 그룹사 10만 공동투쟁으로 정년 연장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29대 기어차지부 임원선거는 노사협조지를 끊어내고 사측을 압도하는 가장 강한 노동조합으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선거입니다. 압도하라 기아노조, 기호 2번 강성호, 유홍남, 박동철, 조합원의 연호를 담아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나태율 후보의 발언 시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끌려가는 노조에서 이기는 노조로, 협조주의 노조에서 투쟁하는 노조로, 무능한 노조에서 책임지는 노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현장임 지회장모 나태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은 지난 6년간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역대급 흑자를 낼 때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복지 반납과 성과금 축소였습니다. 여기에 임금과 단협까지 현대차와의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현장의 힘은 더 이상 구호만 내시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힘은 싸워서 이기는 노조, 책임지는 노조가 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약속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불안정한 보상체계 뿌리부터 뒤엎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널뛰는 변동성 성과금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과금이 나오기 전까지 항상 불안합니다. 현장임은 기본급 중심의 안정적인 임금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여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성과행동제를 즉시 폐지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 성과금을 평균임금에 온전히 포함시켜 조합원 동지들의 퇴직금 자체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투쟁으로 쟁취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노동의 대가입니다. 둘째, 일터의 핵심 삶의 질을 바꾸겠습니다. 현장임은 주 4일 노동시간 단축을 관찰하여 동지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고 정년 연장을 63도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현장 노하우를 지켜내는 것이 곧 노동조합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차별 철폐, 미래 고용 구속을 불사하고 사수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이중임금 체계를 폐지하고 복잡하게 꼬인 임금 체계를 바로잡아 통상임금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차별, 현대차와 차량 관련 혜택 차별을 당장 해소하여 광주 조합원들의 꺾인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전기차 시대라는 산업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노동조합의 지금 같은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고용도 임금도 복지도 미래도 지킬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1, 2, 3공장 차종과 공정을 명확히 배치하고 총고용의 합의를 통해 단 한 명의 동지들도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싸워봤고 버텨봤고 이겨본 사람입니다. 현장의 위기 기호 3번 나태율이 돌파하겠습니다.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관위
공식 질의 내용입니다. 예. 선관위 광주지회에서 준비한 질의 내용은 조금 전 후보님들 공약 속에서 자주 언급됐던 고용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광주공장 미래발전 전망에 대해서 기호순으로 2분 이내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양성주 후보부터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자동차 업종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은 28대 집행부에서 21년 만에 상공장 대규모 투자를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 공장 전기차 추진을 합의함으로 광주공장 전체 조합원의 미래차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29대 집행에서 이 합의를 완성해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민을 했기에 이후 방향에 대해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장의 경우 현재 사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기 재편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6년 안으로 SUV 차종을 확정하고 노동 강도 완화 TF팀을 구성하여 라인 재편 과정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29대 집행에서 상공장 SUV 양산까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이 공장 전기차 추진에 대해 26년까지 SUV 전기차 차종을 확정하겠습니다. 직접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개발 단계인 차종부터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임기 내 양산 합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 양성주의 광주공장 청사진은 SUV 전문 공장입니다. 기아 SUV 공장 하면 광주가 떠오르고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SUV 전문 공장 재편으로 불안감 없는 미래 고용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박동철 후보께서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기아차 공장의 내일 껍데기뿐인 투자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공장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2년의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의 집행은 조합원을 위한 미래고용 청사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측의 생산유호나 노동유호나 전략에 끌려간 모습으로 기억할 겁니다. 기호 2번 박동철 광주공장의 진짜 미래와 생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차종이었던 셀토스 물량을 화성공장으로 이관하겠다는 발상은 광주공장의 핵심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뭐 기가 막힌 것은 3공장 투자 계획입니다. 생산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어떤 차종을 배정할 것인지 몇 대를 만들지도 모르는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생산 물량과 차종 확정 없는 투자는 조합원을 기반하는 껍데기이자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일자리 축소, 물량 이관은 절대 없습니다. 기호 2번 박동철 당선 즉시 행동하겠습니다. 첫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신차 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생산 물량과 차종이 확정된 진짜 투자를 받아내겠습니다. 셋째, 26년 단체 협약의 생산량, 인원, 근무 형태를 명문화하여 안정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뢰가 아니라 확실한 차종, 투명한 비전, 26년 단체 협약, 고용안전, 조합원, 명문화로 기호 2번 박동철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광주공장의 진짜 주인은 조합원이며 반드시 바로 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나태율 후보의 발언 시간입니다.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기호 3번 제장모 나태율입니다. 달콤한 노사협조주의에 빠져 광주공장 조합원들은 지금 총고용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의 1공장의 20만 대 물량은 화성 2공장으로 이관된 합의를 노동조합이 하였습니다. 대략 10만 대 물량이 이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이 10만 대입니다.
오부 의원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월 5천 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16만 대 갖고 광질 공장의 고용을 특권을 담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공장 역시 23년도 고용소위 합의에 의해서 셀토스가 이 공장으로 넘어가서 홀려 생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성 이 공장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단일 차종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 차종의 한계는 우리 동지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공장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회장 후보를 준비하면서 상공장 내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상공장은 차종도, 공사 일정도, 캐파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노동조합은 빠르게 상공장의 고용안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후보가 조직이 당선돼야 상공장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안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버스 공장 어떻습니까? 버스 공장은 27년 이후에 계약을 더 이상 받지 말라는 영업의 지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을 축소시키고 물량을 빼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노동조합이 정책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광주공장 조합원들의 총고용은 이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공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11월 16일 날 대대적으로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125조 2천억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 계획을 근거로 광주공장은 미래 전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지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광주공장의 미래 전망에 대한 설계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상용차 전문 생산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주공장의 강점인 상용차 및 특수차량 생산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투자를 통한 대형 EV 버스와 수소 전기 상용차 전용 라인을 신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군수 R&D 투자를 유치하여 현재의 군수 생산 차종을 확대하고 광주공장 생산 물량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측의 전동화 투자가 광주공장 인력의 고용 전환에 직접 투입되도록 관철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생산을 유치시키겠습니다. 사측의 R&D 투자 성과를 광주로 가져오겠습니다. 모터, 인버터,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 스택 등 미래차의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지하여 공장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기술 인력 육성을 거점화시키겠습니다. 6,000명의 고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AI, 수소, EV 등 미래기술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인력전환 교육센터를 노사 공동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미래차 시대의 핵심 인재가 되도록 네, 발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공장 안정화 미래는 현장 힘이 주도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은 사측의 125조 투자가 광주시 광주공장 미래의 고용 안정에 기하도록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사측과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광주공장의 고용과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호 지명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별로 5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질의자 이외 후보들은 답변만 할 수 있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 1번 양성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철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합원에게 정년퇴직자 차량 할인, 단협반납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합의한 현장조직 후보이신 박동철 후보님께서도 복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는 것만 봐도 매우 잘못된 합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또한 20% 할인을 지금 후보께서 속해 있는 현장조직 집행 때 합의한 내용입니다. 복원 약속 이전에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이에 대한 조합원에게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복원해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호위원 박동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현장 집행조직은 차량 3종 세트 복원을 하겠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였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3종 세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년의 집행 동안 단 한 번도 3종 세트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쟁 한 번 하지 않은 집행조직입니다. 반성합니다. 저희들은 3종 세트 관련해서 현장 조직에 있으면서 부결 운동을 했던 조직입니다. 저희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또한 부결 운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20%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20%는 현대차가 먼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단사의 노동조합은 현대차를 넘을 수 없는 한계의 조건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태율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5대 강주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통상임금을 합의하셨던 것처럼 합의 과정에 차액 계산 방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심야수당, 특근수당, 연월차 수당이 차액 계산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 3번 진영 공보물을 보면 월급 더 적게 주는 차액 지급 계산 방식 폐지를 공약으로 거셨는데 차액 계산 방식이 조합원의 임금을 적게 주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셨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3번 나태율입니다. 통상임 문제는 우리 동지들이 지나치게 지난 6년간 주장을 해왔습니다. 주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관철된 게 없었죠. 그리고 24년 12월 19일 날 10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이 대법원 판례에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고용성과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는 것이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한도는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났죠. 그 당시에 기아차는 통상수당이 패소했던 것이고 현대자동차는 상여금이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이후에 우리 양 후보님께서는 그 당시에 노동조합 수석 부지회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법정이자가 6%가 발생됐습니다. 12월 14일부터 임단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 법정이자 6%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임단이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법정이자를 왜 포기를 하시고 다시 한번 합의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지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통상임금 문제는 현장 노동연대가 설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결 당시에 모든 것들은 법의 기준에 맞게 법의 판결에 따른다는 결정사항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이 합의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합의가 됐던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소송원 동지들이 아직 남아 계십니다.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과거 노동조합이 집행했던 세력들이 항상 해결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임과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통상임 문제는 이제 소를 유지했던 현장임과 나태율이 반드시 해결했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심 판결이 나게 되면 전체 조합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네, 1번 후보 지명토론 시간 발언이 마무리됐고요. 다음 기호 2번 박동철 후보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기호위원 박동철입니다. 지난 우리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간판은 있었으나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은 없었습니다. 광주공장 주력차종인 셀토스를 화성공장에 이관하면서 단 하나의 고용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동지들,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 스포티지 물량을 슬로바키아 공장에 이관하면서 물량이 넘쳐난다고 사측은 가만히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텐텐의 물량이 사라지고 잔업이 없어졌습니다. 강제로 잔업을 폐지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공장 증산을 주장하면서 사측은 카레스 물량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양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카레스 물량이 축소되고 특근조차 잔업조차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셀토스 물량 화성 이관하면서 광주 2공장 수십 년을 병행 생산 체제로 진행하다 단일 생산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노동조합과 사측은 물량이 넘쳐난다. 내년 물량도 특근히 넘쳐난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믿습니까?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노동조합이 그렇게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또한 3공장 스포티지 이관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일 생산 체제로 부족한 2공장에 스포티지 물량을 3공장으로 이관한다라고 끊임없이 사측이 현장에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주장들이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2년의 집행이 광주 공장에 고용을 지켜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민주연장은 조합원을 위한 중장기적 공약으로 정년 연장 시행, 퇴직자 차량 할인 제도 복원, 전 조합원의 차량 할인 30% 중장기적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주 4.5일제 시행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환 배치만 되면 노동조합에 줄을 서는 조합원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지금도 현장연대가 집행할 때 2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0명이 줄을 서서 집행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동조합입니까? 제대로 된 노동조합입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 기호 2번 민주연장은 조합원을 줄 세우지 않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저 박동철은 전환 배치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전환 배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립군 속자 전환 배치 비율을 60% 적용해서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전환 배치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나태율 후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3번 지회장본 나태율입니다. 우리 이번 박동철 후보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측은 늘 이야기합니다. 효율성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넘치는 공장의 물량을 일이 없는 공장으로 이관시켜 생산량을 맞추려는 게 사측의 의도죠. 그게 물량의 유연화입니다. 물량의 유연화는 곧 노동의 유연하고 노동의 유연화는 곧 구조조정으로 가는 길이죠. 사측이 자본이 돈이 없어 시차를 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은 물량을 화성 2공장으로 이관시켜 조합원들의 특근을 없애고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주지회는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 복지, 미래의 먹거리를 두고도 투쟁 한번 하지 못하고 화성 2공장으로 물량을 이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양동주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석 부지회장을 하시면서 2023년도 고용소위 합의로까지 깨가면서 화성 2공장으로 물량을 이관시킨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화성 공장으로 SP3가 이관된 것은 광주 공장에서는 현재 북미, 내수 16만 대의 물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EV5까지 하면 8만 대. 지금 SP3를 모델 고정부터 모델 확정까지 하면서 유럽 물량으로 8만 대의 물량이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 광주 1공장으로 유럽 8만 대 물량을 탈 수 있는 게 현재 현실에 안 맞습니다. UPH 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 공장으로 물량이 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화성 2공장
물량을 SP3를 물량으로 내보냈습니다. 광주 물량과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물량이 화성 공장으로 줘버렸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광주 물량과 상관없는 물량이 화성으로 갔다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량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을 했고, 화성 2공장의 물량은 유럽 일반 사양의 물량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양 후보님이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광주 1공장의 셀토스 물량이 대략 20만 대 물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EVK가 당초 계획이 8만 대였죠. 근데 EV가 지금 팔리는 대수를 보게 되면 월 5천 대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6년도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은 5만 대가 못 되는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대도 대략 12만 대 화성 2공장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광주 공장이 남아있는 10만 대와 EV가 남아있는 사업 계획의 5만 대, 6만 대 물량을 가지고 광주 공장이 특근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내년 화성 2공장에서 4, 5달 이후에 양산이 된 이후에는 광주 공장의 특근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의도한 대로 노동조합이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영업이익이 10조입니다. 10조. 10조가 넘어도 화성 2공장에 신차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화성 2공장 동지들 역시 불만이 생깁니다. 대표 차종을 양산해야 되는데 물량이 남는 차를 양산하는 것에 대한 고용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광주 1공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저희들은 카렌스 시절에 조크 중단을 했고 라인을 끊는, 물량에서 끊는 과거 쓰라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사측의 효율성에 노동조합이 놀아난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을 지키는 싸움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 복지, 미래의 먹거리,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질 싸움을 하는 게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주의 이런 판단들은 결국에 사측의 협조주의에 빠져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물량을 이관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아자동차 29대 임원 선거 광주 지회장 후보 상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